강원도 횡성산 속에 독도의 25분의 1 크기의 개인 갤러리를 지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한 작가. 이한 작가는 2003년 해군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대통령 외교안보비서실 비서관으로 일했고, 은퇴 이후 전국 미술공모전에서 특선을 차지하며 화가로 등단했다. 그 이후 다수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어 중견 화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제2의 인생은 어떠할까? 그래서 이제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바닷가 가기 좋고 남쪽 가기 좋고 나중에 통일된 북쪽 가기 좋고 하는데, 그 한반도 지도의 가운데쯤 하면 좋겠다. 그 서울에서 가깝고. 그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라인이 춘천, 홍천, 횡성, 원주, 그 가운데 라인이 이쪽에서 내가 장소를 무척에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여행을 하면서 무수히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하다가 이제 현재 독도지를 지금 이제 고장터를 발굴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디 자연인 정도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오지였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지를 찾았어요. 왜냐? 그 이제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냥 일반적인 화실처럼 이렇게 짓느냐? 아니면 비닐하우스 정도 지어놓고 그냥 내가 장갑병 할 것인가? 이래저래 생각하다 보니까 이왕 지을 거면 좀 예술적으로 짓자. 그래가 이제 택지가 정해지다가 보니까 여기에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면서, 그래서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없나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에 있으면서 가장 떠오른 게 이제 독도였어요. 이거 참 독도를 이렇게 지으면 그 안에 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나는 공간이 커졌고 그 따지는 게 아니고 공간이 생기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바깥에는 조형물도 되고 안에는 내 작업실도 되고, 작업실이 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독도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나오는 축적들 해가지고 만든 독도 모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 봐가지고 그걸 들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해서 건축가들 찾아다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가 전부 거절 다 당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조금 그 예술적인 감각이 그 미대를 나오면서 건축을 하신 분이 이제 조각 전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밝히니까 자기도 참 독도에 대한 이런 걸 갖다가 작품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그분이 이제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드는데, 그분도 이제 사명감으로 나한테 이제 접근을 해주셨고, 저도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지. 독도를 하는데, 독도는 우리나라의 보물이잖아요. 그 일본에서 뺏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우리나라 제일 한가운데 숨겨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창한 숲이 우거진 거기다가 이제 짓게 된 그 동기가 되었고, 그럼 이왕 뭐 짓는다면 독도 모형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모형으로 지어놓은 데가 많잖아요. 우선 뭐 서울 광화문에도 전철 있고 막 있는데 한 3,000여개 돼요. 우리가 독도 모형이 3,000개인데, 이왕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큰 독도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전년도에 거기 조선일보에 난 게 뭐냐 그러면 독도 모양 중에 가장 큰 그 모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냐고, 천안의 상명여대 캠퍼스에 학생들이 미술과 학생들이 조각해가지고 한 게 있다 해가지고 그 신문에 기사를 봤어요. 그건 얼마나 클까 해가지고 또 차를 몰고 이제 거기 가서 천안의 상명여대 캠퍼스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 있고 이제 그 주위는 실제로 독도처럼 이제 물을 채워놓고 독도 모형을 채워놨는데, 그게 실제 독도의 175대 1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렇게 저 정도 같으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려고 공간이 안 된다. 그보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공간도 나오고 하는 그걸 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한 25대 1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25대 1로 이제 독도 모형을 축소해가지고 아래 공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공간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동도 서도 다 합쳐가지고 막 그 정도면 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씌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배 만드는 재료 FRP라는 재료를 해가지고 인조바위나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퉁퉁 소리 나고 뭐 이렇게 때려보면 구멍 뻥뻥 빵꾸 나고 또 사람이 등산도 못하고 올라가 약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 실제로 그냥 그 집 짓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와이어를 넣고 철망을 넣고 이래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이제 부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지은 겁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독도 모형이니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독도 모형이 되겠죠. 이제 그래 되면서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이게 이제 내가 뭐 특허라기보다도 저작권 등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설계를 내가 하고 이제 그 집 짓는 것만 이제 그걸 건설자서 가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독도 집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그 작품을 걸고. 근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작업할 정도밖에 안 되지. 작품을 걸어놓고 전시하고 할 그거는 안 되고 해가지고 그 밑에 다시 그 하우스처럼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전시장 빚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적어가지고 원래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림의 화가로서 그림의 주제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없고 이제 처음에 그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바다만 보고 참 물을 보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그 많이 접한 게 물, 바다 이거기 때문에 내가 참 우리나라에서 해양 작가로서 뭐 바다에 대한 거는 내가 최고 잘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양 작가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바다를 주제로 해가지고 많이 그렸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림을 보면 주로 이제 바다, 파도, 그 암벽, 돌, 아니면 강물이라도 강물 이런 게 물이 꼭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뭐 자꾸 이런 거만 그리면 뭐하냐. 다른 사람은 이런 데 추상하고 비구상도 하고 이러는데 나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또 이런 그림도 한번 손을 대본 적이 있어요. 비구상, 추상. 이거는 나는 이제 정통 유화를 하는 사람이고, 옛날부터 그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정통 유화, 그거를 이제 쭉 답습해가는, 그래서 순수 미술 쪽에 이제 하는데, 이런 구상, 비구상 쪽에 하는 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순수 미술은 너무 한계가 있다. 그걸 좀 뛰어넘어가지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해봤어요. 해가면서 남들이 좀 알 수 없고 난해하고 그런 것들 완전히 그냥 광기 비슷한 그런 것들 막 칠해보고 막 해보고 그런데도 좀 손을 좀 대봤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거 하지? 그러니까 뭐 작가마다 다 이제 다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또 이거는 그게 파트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손을 떼고 다시 또 이제 순수 미술 쪽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림을 보면 편안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들 또 이제 좀 바꾸기 시작하고 하도 나라가 어지럽고 좌파고 우파 해가지고 이런 자꾸 떠드니까 그런 정치 풍속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요즘은 어떤 그림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생길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백골이 되어서 이 영혼이 사랑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축소해가지고 몇 개 세대별로 몇 개의 작품을 해가지고 한 20여 개, 30여 작품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렸고, 한 3분의 2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하나의 주 과제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거고, 그 외에 또 생각나는데 꿈속에 어떤 영감이 받으면 바로 일어나서 스케치를 했다가 그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저도 현역 생활을 하면서 어디 영국인 분의 기고해놓은 그 글을 보면서 소프트 트레이딩 하려면 참 어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 취미로 하되 그걸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현직에 있을 때 쌓아놔라 하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현재는 참 그 소프트 트레이딩 하지 않았나. 그 지금 내가 인생에 참 그때 그걸 하길 잘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듯이 아마 후배 이제 인생을 사는 분들도 그 말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꼭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자기가 꼭 그 은퇴 후에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멍청이 있지는 않고 내 인생의 이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현직 생활을 있으면서 좀 충실히 해놓으면은 제2의 인생이 몰두할 수 있는 그냥 뭐 이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그 산이나 가고 뭐 어디 저기 골프나 치고 이렇게 그 보내는 생이 아니고 자기 몰두도 할 수 있고 거기 몰두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하면 이제 행복감도 충만해지고 또 삶의 어떤 그 생기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후배분들한테 뭐 그런 말 좀 해주고 싶네요. 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네.